자, 이번 시간에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 88조의 정의조항에 가보면요. 양도소득세 관련 정의조항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 이 말이 왜 있냐면 우리가 민법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민법에도 양도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 그렇죠? 민법에서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그래서 보통 사람은 생각은 등기가 넘어가면 재산이 넘어갔다, 양도됐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민법하고는 달리 가겠다는 뜻이에요. 세법만의 고유 개념을 가지고 양도의 정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상관없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역사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는 짬짬이야. 서로 잘 알아요. 서로 배신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잔금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갑액에서 을로 양도가 사실 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등기를 안 치는 거야, 얘네들이. 등기를 안 쳐, 등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안 내는 거지. 그럼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양도 시기를 잔금이 청산되는 날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잔금 청산, 대금이 청산되면 양도된다라고 규정을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출발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상 형식주의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된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실상이고요. 유상의 양도예요. 유상.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 중에는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됐을 때만 양도라고 본다. 왜냐하면 민사에서 양도라는 건요. 무상으로 하는 행위. 소위 말하는 증여 있죠. 증여. 증여도 양도로 보는데 우리 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는 유상만 치는 거예요. 유상만.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2018년, 17년에 이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단 말이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1억 원에 샀어. 근데 지금 이게 시세가 오른 거야. 시세가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시세가 한 10억쯤 됐다고 해볼게요. 어마어마한 양도 차익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세법은 다른 나라 세법과 좀 다르게 이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채택할 수 있는데 내가 양도하는 거야. 양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낸다고요. 이때 양도는 유상이야. 유상. 돈 받고. 이해하시겠죠? 양도세를 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양도하는데 무상으로 해. 무상. 그러면 양도세가 안 나와요. 무상으로 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남아요. 수증자에게. 뭐 이쪽이 내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게,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시세 10억짜리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세 한 4억쯤 낸다고 쳐볼게요. 그럼 현금 얼마 남아요? 6억 남죠? 그걸 자녀에게 6억을 현금을 주고 자녀 보고 이 집 사라고 하면 못 사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6억을 받았을 때 당연히 증여세도 또 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집 그 자체를 줘봐요. 그러면 자신은 그동안에 자산의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안 내고 자녀는 증여세만 내고 끝내는 거잖아. 지금 함께한 거 맞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강남에서는요. 대부분 증여를 많이 써. 증여. 부자들은.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싼 거야. 증여세가 높다고 하지만 택도 없어. 10억 정도면요. 3억 정도면 되면 돼. 이거는 다주택자면요. 68%까지 걸릴 수도 있어. 양도세. 그 차라리 그냥 증여해버린 거야. 증여. 그러면 아들, 딸이 증여세만 내고 끝내는 거야. 양도세는 안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특이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오로지 유상거래만 과세하는 거예요. 유상거래만. 좀 문제가 있는 규정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게 세법학이라는 데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과세책의 근간에 대한 얘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10억짜리를 여러분들 이제 법인세도 배우고 기본적인 걸 배웠으니까 자녀한테 100만 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에 팔면 유상이죠?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걸려요. 100만 원에 팔면. 그러면 양도세도 내야 되고 그때는 증여세도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한 푼도 안 받으면 양도세는 없는 거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은 거랑 한 푼도 안 받은 거랑 경제적 실질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오로지 유상거래만 뭐를 보니까 양도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법은 세법은 사실상 유상의 양도만 과세하고 있어요. 유상. 무상거래는 과세하지 않아요. 무상거래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내도록 하고 있는 법제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러면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넘기는 법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방식이 매도의 방식이든 교환의 방식이든 부동산을 넘기고 주식을 수령하는 현물 출자의 방식이든 그 거래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로지 뭐만 봐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받고 반대급부 있게 유상이라는 건 대가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고 사실상 이전하면 그냥 양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부동산을 넘기는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10억짜리를 넘겨요. 근데 이제 뭐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야. 야, 내 너에게 증여하마. 그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빚도 같이 증여하마 그러는 거죠. 부채. 채무 있을 거 아니야? 채무. 이 채무도 얼마예요? 10억이에요. 이것도 같이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증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액이 다 뭐예요? 부채죠? 전부 양도인 거예요. 양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채를 같이 넘기는 것도 양도라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라는 건 부채를 아는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양도를 안 보면 또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게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넘기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걸 넘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현금 10억을 받겠죠? 을로부터. 양도 대가는 10억이 분명하죠. 근데 짱구를 굴리는 거야. 양도하기 직전에 은행 가서 10억을 대출 받아요. 그리고 넘겨요. 그럼 갑은 을로부터 한 푼도 안 받죠? 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10억을 받은 거랑 다름이 없죠.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 받은 시점에 이미 대가는 다 수령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지난달에 양도세 신고한 게 있는데요. 강서구에 있는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주택. 복잡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꽤나 복잡해. 30억을 받았어요. 30억짜리야. 몇 개를 해가지고 헷갈리네. 제일 큰 게 50억짜리. 50억을 받은 거야. 이 할배가. 그죠? 되게 좋죠? 50억. 근데 우리 할배가 양도하긴 했는데 부채가 35억쯤 됐던 것 같아. 부채가 35억이었어요. 이 아저씨 손에는 얼마만 들어와요? 15억만 들어오죠. 15억. 양도세가 15억 딱 나왔어요. 수중에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이 아저씨는 이미 35억을 대출받아서 다 쓴 거죠. 그죠? 양도 차익이 거의 49억이야. 왜냐면 1980년에 이 집을 산 거야. 이 집을. 1980년에.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파는 거야. 지금. 양도 차익이 다겠죠? 그때 엄청 쌌어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난번에 신고해봤는데 31억인가에 팔렸는데 취득가액이 7,600이더구만. 대박이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양도 차익 크지. 근데 취득가액 없어요. 그런 거 옛날 거는 거의. 그렇지만 이 아저씨는 35억을 20, 30년 동안 쓴 거죠. 20, 30년 동안 계속 쓴 거예요. 왜 파냐면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이 할배가. 그러니까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돼. 월세 받아가지고 택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파는데 양도세 내고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렇지만 그동안 35억을 쓰는 동안은 해피했죠.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사실 먼저 돈 실현했는데 세금을 안 낸 거잖아. 과세를 이연시킨 거나 마찬가지. 넓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슬퍼할 일만 아니에요. 30억을 그동안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죠. 30억을 다 쓰기는 썼는데 사업하고 해서 망했지만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업소득의 결손이 되게 많아요. 이 아저씨는 주장할 수 있죠. 사업소득 결손과 양도소득 통산했다고.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뭐 이걸로 물론 30억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샀다던가 그러면 몇 배가 됐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이런 부담부 증여도 양도에 포함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양도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유상 양도다 이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교재를 가볼게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어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본래 거기 보면 민법에 따른 양도란 유상 무상을 다 불문하는 거야. 민법엔. 그러나 소득세법은 양도란 증여와 같은 무상 이전은 제외하고 반대급부죠. 대가, 그러니까 수반된 유상 이전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태는 불문한다는 거죠. 형태를 불문한다는 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대물 변제하는 거야. 내 빚 갚는 거야. 빚 갚는데도 가져가라. 드럽고 치사하다. 드럽고 치사할 게 아니죠. 먼저 빚을 내면서 회피했죠. 내야지. 수용되는 경우도 있어. 수용. 국가가 내 땅을 뺏어가. 이놈의 새끼들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양도 차익이 있다고 양도세를 내라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하지만 내야지. 양도 차익은 있는 거예요. 저희 또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마곡지구죠. 마곡지구. 강서구에 마곡지구에 땅이 있었어요. 친구가. 그래서 그 땅을 2억 원인가에 아주 옛날에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세 과세가 2억이었어요. 공공 수용이 된 거야. 그래서 당시에 시세가 한 3, 40억 정도였는데 공시지가로 수용이 되니까 한 20몇 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되게 낮게 받아. 공시지가로만 수용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열받은 게, 야 재훈아, 이거 양도세를 내린다는 게 말이 되니? 나보고 내라는데 이게 말이 되니? 제가 얘기했죠. 말이 되지. 너는 이걸 2억 원에 취득해서 지금 20 몇 억에 양도하는데 차익이 많이 생기지 않니?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러려면 처음부터 돈을 많이 줬으면 내가 얘기 되는데 공공 수용하면서 이렇게 싸게 수용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친구 말도 또 일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감면을 해줘야 되겠지.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사항이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부담부 증여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억짜리 자산이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여기 금융기관에 이제 채무도 있는 거야. 채무가 한 6억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증여한다고 잡아. 이게 부담부 증여잖아.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는 이게 갑이 아버지고 을이 자녀라고 했을 때 이게 직계 존속이고 비속이라고 했을 때 갑이 양도세를 내는 거야. 6억 부분에 대해서는. 6억 부분. 이해하셨죠? 60%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증여받은 부분 있죠? 이게 을이 증여세 내는 거야. 이게 원칙인 거야. 이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즉 10억짜리라고 하면 갑은 양도가액을 6억으로 봐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증자인 을은 4억치만 증여받은 거죠. 증여세를 4억 신고하면 되는 거야. 단 전제 조건이 뭐야? 을이 채무를 떠안아야지. 을이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을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거야. 을이 채무 상환이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간이라고 하면, 즉 갑과 을 관계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라고 하면 과연 저 채무를 떠안았을 것인가 라고 의심할 만하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면서 딸한테 주면서 빚도 네가 떠안아라. 그런 집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근데 요즘은 많아요.
요즘 대부분 빚은 네가 당연히 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합니다.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10억의 생색을 내는데 빚은 네가 갚아라. 이런 경우가 많긴 해요, 요즘엔. 그러니까 이건 까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세관청이 무조건 까봐야 한다 이러면 되게 법을 만들기가 힘든 거야. 과세하기가 힘들다고. 과세관청이 일일이 사생활에 간섭해서 까세요. 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되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에 이런 행위를 했으면 채무는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거야. 뭐라고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추정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증여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누가? 갑이 입증해야죠. 오, 이거 진짜 채무 떠안았는데요? 이걸 입증해야 되죠. 진짜 채무를 떠안았어요. 진짜로. 구체적으로는 을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야 되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주장하면 돼? 은행 가서 띄우면 되죠. 채무 확인서. 그렇죠? 채무 확인서 같은 거 띄우면 돼요. 근데 이제 을이 이러면 채무 확인서 띄워도 좀 안 믿어주죠. 을이 3살이에요. 엄마 이러고 있어요. 은행 가가지고도 뭘 띄워달라고 얘기할 수준도 안 돼요. 이건 얘가 채무 인수했다고 보기 좀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래도 또 이길 수도 있어요. 이게 상가예요, 상가. 임대료 나오죠? 이거 떠놓고 임대료 낼 이자 부분을 충분히 낸다. 그럼 또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추정일 뿐이에요, 추정.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면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그래서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자를 증여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린 651페이지 맨 아래, 651페이지 맨 아래 보고 있어요. 세부사항. 그래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지금 이 케이스는 4억이잖아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채무액 6억에 해당, 증여가액 10억이라고 보겠다는 거지. 부분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양도로 본다. 지금 여기까지 딱 끊어보면 이거죠. 증여가액은 10억이었는데 6억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가 증여라는 거죠. 다만 자 밑줄 가볼까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로서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의 추정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상속 증여세법에 보면 이런 걸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렇게 되면 추정돼서 전부가 증여라고 보면 양도는 없어지는 거죠. 둘 중 하나인 거지. 전부 증여가 되면 양도는 없어진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사실상 이전을 가봐요. 양도라는 건 유상의 사실상 이전이에요. 유상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 인수액도 포함한다 라는 게 정의고, 사실상 이전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본래 민법에서는 등기가 성립 요건이에요. 물권 변동에. 그렇지만 소득세법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 그 근거가 밑에 세부사항의 두 번째 줄에 대금 청산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지금 사실상 이전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자,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이 있었고 을이 있어요. 을. 그리고 병이 있어요. 이제 현실에선 을이 공인중개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 시골에 땅 같은 거 팔면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파는 거야. 공인중개사 가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오겠지. 공인중개사. 와가지고 나 저기 땅 저거 좀 팔아줘. 얘기해요. 얘가 물어서 얼마면 돼요? 얼마? 한 20억에 해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을은 얘기를 해요. 갑한테 약속을 받아요. 20억만 주면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래요?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20억이면 되는 거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을은 얘를 찾아가요. 좋은 땅 나왔다. 좋은 땅. 저 땅 저거 대박이다. 묵히면 된다. 묵히면 이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의도 알아요? 무의도? 강화도 저쪽에 가면 무의도라고 있어. 무의도. 무의도 알아요? 몰라? 얼마 전에 무의도에 일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거기 뭐 해서 옛날 홈플러스가 연수원 가지고 있다. 그 SK 넘기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
원래는 그 배 타고 들어가는데 배 타고 나 대학생 때 우리 와이프하고 무의도 친구들하고 나 둘이 간 건 아니고 어쨌든 다 같이 그래가지고 무의도 갔던 기억이 있어. 무의도 같이 열 몇 명에서 가가지고 막 갔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아침 됐는데 나보고 과일 없냐고 아침엔 과일 먹어야 되는데 과일 없냐고 먹으래가지고 내가 지금 배 타고 나가야 된다 내가 그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 단 하나야 다리가 놓였어요. 다리가 9년 가는 거거든. 대박 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곧 뜬다. 그래서 30억이 넘기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돈을 이렇게 30억을 주는 거야. 30억을. 대금을. 그리고 을은요. 중간에 슈킹하는 거지. 그래서 20억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을은 등기 안 쳐요. 이런 걸 미등기 전매라고 불러요. 아주 유명한 말. 미등기 전매. 을이 많이 하는 행위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냐 이거야. 양도세를. 이해하셨어요? 아주 옛날 대법원 판례는 안 낸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어요. 양도한 물건이 없다. 그렇죠?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게 한 번도 없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실상 이전이에요. 사실상 이전. 잠시라도 얘가 취득한 건 맞아요. 등기 안 했어도 얘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양도 차익이 10억 있는 거죠. 10억. 그렇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세율 77%예요. 70%.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77%예요. 무신고했겠죠? 가산세 몇 프로예요? 20% 또는 40%예요. 이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되면 40%까지 가산세예요. 산출세액에. 벌써 100% 넘죠? 요거에 40%야. 그럼 70%에 40%면 28% 정도 되잖아. 거의 30% 되잖아. 이게 가산세가. 양도차익에. 함께 한 거 맞아요? 40%. 그 됐잖아. 70에 40%, 47에 28, 거의 30%잖아. 요걸로 거의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 세무서에서 한번 털면, 특히 시골에 떴다방 비슷한데 털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급습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급습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쫄아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수시 선정해서 딱 세무조사 나면 자, 다 일어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저씨들도 일어나요. 근데 컴퓨터를 들고 뛰어요. 그냥 뛰어요. 그 뭐야? 그냥 뛰는 거예요. 컴퓨터 빨리면 다 빨리는 거거든요. 그냥 뛰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담인데 보통 값은 아무것도 몰라요. 20억만 받으면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세금도 얘가 알아서 신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게다가 뭐 자격농지 이러면 감면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 사람이 세금도 다 정리해서 했는데 이 사람 취득가액 30억 딱 돼. 다 세팅해놔 이 사람이. 근데 걸린 거지 나중에. 근데 이제 갑은 가만히 있는데 갑의 자녀들이 정 같은 애들이 보통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땅 팔으셨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랬더니 팔았다니까. 얼마 받았냐면 20억 받았다는 거야. 요즘에 등기부등본에 취득가액이 다 떠요. 자식도 궁금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요. 그때 취득가액이 이 사람 양도가액이 얘 취득가액일 거 아니야. 20억이 안 되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떠 있는 거야. 아버지 중간에 어떤 놈이 장난을 쳤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거기 김 씨가 뭐 알아서 했겠지 뭐 이런 얘기 해요. 아버지는 다 이해해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을을 찾아가요. 아저씨 돈 내놔요. 막 그래. 소송 많이 걸어요. 돈 내놔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 왜 착복을 하세요? 그러면 을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러죠. 네가 뭔데 뭘 나와서 이놈 새끼야 까불지 말고 가!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이면 얘기하죠. 아저씨 77%. 딱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아저씨 알아요. 쫄죠? 이 새끼 뭐라 이런 얘기하죠. 77% 얘기하면서 세무서에 투사한다고 얘기하죠. 아저씨가 얘기해. 얼마 주면 가겠니? 이렇게 얘기하죠. 센 놈들은요 세금만큼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놈들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미등기 전매 이게 유명한 사건인 거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다 양도세 과세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나중에 여러분 세법법 배우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요 옆에다가 써놔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비과세가 아닌 거예요. 비과세가 아닌 거예요. 비과세랑 양도로 보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근로소득 비과세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세무사 시험 말 문제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거 찾아서 이게 뭐가 다른지 그거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비과세는요. 그냥 영구적 포기야. 이거 과세 안 하면 끝인 거야. 이에서 포기하는 거야. 포기. 그런데 양도로 보지 않으면 양도로만 안 볼 뿐이지 다른 걸로 과세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양도로 보지 않으면 양도가 없었으니까 취득가액은 옛날 값 무조건 그대로예요. 근데 양도로 보긴 보되 비과세하면 취득가액이 변동돼. 새로 취득한 사람이.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것과 비과세는 다른 거다. 첫 번째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법에 보면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재개발을 하잖아요. 재개발. 도시 재개발해요. 이 수업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내일까지 있다고 너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이런 사람 땅이 있으면 재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딱 재개발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 A 땅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A 땅이 새로 생긴 거예요. 되게 많이 줄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감보한다 그래. 감보. 그래서 내 대지 지분이 많이 줄어요. 왜? 아파트 새 거 받을 거니까 건축이랑.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토지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유상 양도랑 마찬가지. 새로운 땅을 받았고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새로운 땅을 받았고 거기에 뭐까지 더해서 받은 거야. 아파트 건물까지 더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거 과세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재개발이 안 되겠지. 양도세부터 내고 재개발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 건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아파트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은 어디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 이걸로 가져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옛날 이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이해하셨죠? 아주 옛날 거 가져가요. 그러니까 재건축하면은 취득가액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물론 요즘은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 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데 그건 취득가액이 얹어줘요. 자본적 지출처럼. 그거만 예외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 땅 중에 일부는 공원 같은 데 조성되겠죠? 아파트 공원 있잖아요. 공원. 그렇죠? 공원. 그 공원이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류지. 보류지. 뭐 채비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할 때 우리 양도로 보지 않겠다. 두 번째는 별게 아니라요. 그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토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나서서 서로 변경하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땅이 있는데요. 이게 A 땅이고 이게 B 땅이에요. 보기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교환이 일어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적 경계선.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양도담보. 양도담보. 이거 옛날부터 공부를 많이 했죠. 부가세법부터. 그래서 채무자는 어때요? 채무자는 토지의 소유주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토지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채권자에게. 그려줘야 돼요. 그려달라면 그려드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갑이 있어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다고요. 등기를. 근데 얘는 채무자인 거예요. 얘는 채권자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등기가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세무서에서 여러분들 양도세 신고 제대로 됐는지 다 볼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서는 등기부 오는 게 데이터가 그냥 와요. 세무서로. 일선 세무서로. 그래서 등기됐잖아요. 그럼 무조건 통지서 날려요. 양도세 예정 신고하라고. 무조건 날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잘 모르고 무조건 날려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죽여야죠. 그냥. 돈을 그냥 집도 그냥 싼 거 사서 9억도 안 되는 그냥 저가주택 그냥. 응? 고가주택, 저가주택 양도하고서 나한테 질문했단 말이야. 야,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데 양도세 내야 되니? 내가 나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지 마. 그래서 너는 신고도 안 해도 돼.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예정 신고하라고. 저한테 전화 와서 나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니? 나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그냥 날리는 거야. 그때 이 친구는 세무서가 국가가 뻥카를 치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뻥카가 아니라 네가 할 거 있으면 날리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뭐만 오면 불안해요. 보통. 그냥 날린단 말이야 또. 그리고 심지어 얘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세무서는 등기가 됐는데 이거 이 새끼 봐라 이거 세금 안 냈네. 고지서 막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양도담보다. 예정신고처럼 양도담보로 내 등기한 거다 아예 신고하게 돼 있어.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게 양도담보예요. 근데 나중에 얘가 진짜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양도로 보게 되겠죠. 그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래서 채권 담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를 안 보는데, 그러나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예제 10-1번 가볼게요. 요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하나 가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물어봤죠. 그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죠. 첫 번째는 과세 대상, 두 번째는 양도해야죠. 두 가지를 다 보면 돼요. 첫 번째 보니까 기계장치를 양도했대요. 사업용 기계장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X죠, X. 다만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여지는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닌 거예요. 광업권의 양도도 열거된 자산이 아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기타 소득은 과세될 수 있는 거죠. 각종 권리의 양도. 요거 나온 거죠. 골프 회원권의 양도 맞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되기 때문에 요건 과세 대상이죠. 기타 자산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영업권의 단독 양도예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만 양도소득이죠. 얘는 양도소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는 있죠. 자녀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요.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무상 이전이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무상 이전은 과세하지 않아요. 양도세를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개인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 토지 건물 포함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현물 출자했어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법인 전환한다고 해요. 법인 전환. 개인 사업을 법인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을 받는 거죠. 주식을.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 안에 있는 토지 건물도 내가 법인에 넘긴 게 되죠. 과세 대상 자산 맞고 현물 출자도 양도의 형태는 맞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뭐를 받은 거예요? 주식을 받았죠. 양도 맞아요. 양도. 그래서 여섯 번째도 양도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법인 전환이 안 되겠죠. 개인 사업하다가 법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용 자산을 다 법인에 이전하고 주식만 바꿨어. 껍데기만 바꾼 거죠. 소유주의 변경에 불과하지 않아 사실은. 껍데기만 바꾼 거잖아. 같은 놈이지 사실. 이걸 다 과세하면 법인 전환 아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과세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나중에 세금 내라. 이거 법인에서 처분할 때. 하지만 소득세법 단계에선 양도는 맞아요. 자, 양도 담보에 따른 토지 양도. 양도를 보지 않았었죠? 좀 어렵네요. 공유 토지의 분할이에요. 자, 공유 토지는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을도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2분의 1씩 가져가자.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 재산의 정산에 불과한 거야. 때문에 양도는 아니에요. 근데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이 기회에 틈타서 얘가 조금 더 가질 수도 있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양도가 될 수 있어요. 더 갔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증여가 되겠죠. 자, 9번째, 10번째 구분이 중요해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자, 신축 판매, 신축 판매. 무언가 지어서 파는 걸 얘기해요. 무언가 지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죠. 근데 지었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뭐야?
건설업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업종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건설업이 되면요. 각종 세제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렇죠? 부동산 매매업이 되면요. 세제 혜택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업이 되면요. 양도소득세하고 비교과세하게 돼 있어. 사업소득 내는 거하고 양도소득 내는 거 중에 둘 중 큰 거로 되게 돼 있어. 부동산 매매업은 비교과세 특례가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둘 다 신축 판매죠. 신축 판매. 신축 판매. 그죠? 내가 지어서 파는 거예요. 지어서 파는 거예요. 지어서 파는 거. 지어서 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업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지어서 파는 행위가 사업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맨 땅에 뭔가를 지어서 판다는 얘기가 그걸 돈벌이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이 되기는 어려운 거야, 이건. 지어서 팔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도는 아니야. 양도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자산의 양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이게 상가는 우리 법이, 소득세법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요.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의 신축 판매는 건설업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업이 달라, 업이. 요거는 세법학과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야. 둘 다 사업소득은 아니에요. 그래서 9번, 10번 뒤에 가보면 그렇게 아마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거야. 하나는 부동산 매매업, 하나는 건설업. 둘 다 사업은 사업인데 하나는 부동산 매매, 하나는 건설업이라고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의미 있는 주제인 거예요. 별표 치시고 사업소득은 맞는데 왜 사업소득인지 먼저 정의하셔야 돼요. 왜요? 사업성을 가진 거죠. 계속 반복적 활동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아닌 거야. 양도소득은 계속 반복적 활동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업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어디로 갔을 때 각종 세제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나중에 비교과세라는 게 있어요. 비교과세.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비교과세에 걸린다. 자,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언놈이 내 재산에 경매를 걸었어요. 내 수중에 돈 한 푼도 안 들어오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야 돼요. 왜요? 나의 채무가 지금 정리되고 있죠? 경매라는 건 내 채무를 지금 내가 10억의 빚이 있단 말이야. 내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 경매를 걸어요. 그래서 누가 낙찰을 받아가 9억을 받아가 내 재산을 내 재산 10억 부채 중에서 9억은 탕감되는 거야. 채무 변제가 되는 거야. 채무 변제가 대가를 받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매도 뭐다? 양도에 해당된다. 양도. 양도에 해당된다.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얘기해 줄까? 더 기가 막힌 거? 진짜 세상에 불쌍한 사람 하나 얘기해 볼까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갑이 와서 부탁해야 돼요. 친구한테. 나 빚을 내는데 네가 보증 한 번만 서다오. 보증 한번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죠. 그죠? 저도 진짜 친구나 형들이 얘기하는 거 거절을 잘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에는 이제 거절하죠. 저도 두 번 정도 떼었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없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는 저한테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해요.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AMC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해. 어쨌든 얘가 자기 토지를 담보로 걸어주는 거야. 을의 채무 변제의 담보로.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물상보증이라고 불러요. 물상보증.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경매가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을의 토지는 제3자 뭐 병에게 이전됐겠죠. 사실상 이전은 분명해요. 그죠? 그러면 을은 대가를 받은 게 있냐 이거야. 을은. 야 무슨 돈을 받은 게 있냐 이거지. 돈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갚아야 될 의무가 면제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너무 억울하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과세하라는 거야. 과세.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논문 같은 거 많이 뒤졌거든요. 일본은 법에서 아예 과세 안 하도록 딱 법제화 시켜놨고 몇 개 국가는 아예 법제화 시켜놨어.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세해요. 그래서 물상보증 이렇게 뺏겨도 과세한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 대법관님들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는 거죠. 보증 쓰면 양도세까지 잘못하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지금 집 뺏기고 세금까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 12번,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법학의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거의. 그냥 단골 메뉴야. 단골 메뉴. 근데 지금 아주 깊게는 안 하고요. 이제 좋은 거 배우네요. 이혼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죠. 자, 이혼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재산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재산을 정리하는 거. 지금 깊은 건 안 배우고 기본 원칙만 배울게요. 재산을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재산 분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산 분할. 그리고요. 원놈이 유책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무슨 폭력을 행사했다던가 뭐 간통을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했다던가. 그럼 위자료를 줄 수도 있어요. 위자료. 이 두 가지 과세 문제가 전혀 달라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재산 분할은 뭐냐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에 분할하는 거야. 우리 법은 혼인 중엔 분할 못하게 돼 있어. 종료할 때만 분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의 이름으로 다 재산이 등기되어 있어도 이혼할 때 어떻게 해요? 실제는 반반이잖아. 반반. 그죠? 거의 반반이. 이혼하면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반. 반가에 반가. 한 45대 보니까 55 정도 나오더라고. 55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50%예요. 옛날에는 30%대 뭐 70%도 있었는데 요즘 거의 그냥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거 이런 거 빼고 유산 받은 이후에 혼인 후에 증가한 재산은 포함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가정주부여도 반띵이에요. 가정주부도. 저도 오늘 아침에 아침밥 먹고 나왔거든요. 와이프가 챙겨줬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준 김치, 그렇죠? 롯데백화점에서 사온 반찬, 홈쇼핑에서 산 국, 뭐 이런 걸로 아침을 차려줬어요. 아주 맛있게 차려줬어요.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려준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내가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차려줬잖아요. 열심히 차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가져가도 되죠. 실제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도만 얼마나 그 부부 가정주부라도 열심히 일했는가 이런 것도 한 5% 10% 정도 영향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 제일 잘하는 음식이 과일이거든요. 정말 잘합니다. 과일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잘려서 막 줘요. 근데 막 지가 무슨 뭐 인스타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야. 와이프가 막 찍어. 그래서 야, 쟤 왜 저럴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다 대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증거 자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어쨌든 간에 대비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재산분할 원래 자기 거예요. 원래 자기 거.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 일어나도 이건 양도가 아닌 거예요. 양도가 아니고 공유물의 분할에 속하는 거예요. 공유 재산의 분할이에요. 공유 관계를 청산하면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위자료는요. 위자료는 그러니까 이건 주는 사람도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얘도 양도세가 없는 거, 양도가 아니고 받은 애도 증여세도 안 내. 자기 거야 그냥. 아무도 세금 안 내 이건. 이해하시겠죠? 근데 위자료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이해하셨어요?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야.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이죠. 정신적. 그죠? 그럼 갑이 을에게 주는데 두 가지로 줄 수가 있죠. 첫 번째 현금으로 주는 거죠. 원래 줄 건 현금이 최고죠. 현금으로 줘요. 그럼 갑 과세 안 돼요. 을도 과세 안 돼요. 왜?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과세 안 한다고 배웠잖아.
그죠?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만 과세하는 거지 정신적 손해배상금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등으로 주는 거야.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등. 이건 얘기가 달라요. 돈으로 줄 걸 부동산으로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대물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물변제. 돈으로 줄 걸 부동산 등으로 준 거예요. 대물변제. 그러니까 갑은 뭘 내는 거야? 양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을은 안 내요. 받은 애는 안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1억 원짜리가 있었어요. 1억 원짜리. 그렇죠? 현재 시세가 10억이 된 거야. 10억. 그렇죠? 갑의 명의로 있다가 을의 명의로 이전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로 하면은 양도세는 안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원래 가격. 원래부터 내 거였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자료로 줬으면 어떻게 된 거야? 갑이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을의 취득가액은 이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해한 거 맞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제가 그때 목동 살았는데 제가 해외에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해외여행 갔다가 그래서 동네에서 집에서 놀았어요. 휴식기가 있었어요. 휴식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놀았어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놀았어요. 아침에 이제 와이프 그때 회사 다니는데 은행 다니는데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잘 가 이러고 집에서 있고 하루 종일 TV 보다가 그죠? 와이프 오면 과자 먹고 있다가 오면은 소파로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서 청소 와이프가 해주고 쓰레기죠. 그렇게 잠깐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인생의 황금기였죠. 휴식기인 동시에. 근데 그때 되게 심심해가지고 아침에 산책 같은 거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침 드라마,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그때도 이제 와이프 회사 다니는데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차릴 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좀 쓰레기죠.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아는 형이 저보고 너는 뭐라 그랬더라? 너처럼 살면은 뭐 어떻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랍의 그 테러리스트 걔들 누구죠? 테러리스트들?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랍의 테러리스트들 걔하고 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 누가 나한테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밥 먹고 아침 드라마 봤죠. 아침 드라마.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세대가 달라서 분홍 립스틱 알아요? 몰라? 나 알아? 되게 재밌어. 분홍 립스틱 그게 최고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보고서 이제 아침에 산책을 가요. 그러면 우리 동네 할매들이 있어. 할매들. 할머니들 애들이 손자들, 손녀들, 초등학교 애들 학교 보내고서 할머니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 막 해요. 내가 심심하니까 거기 끼었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막 해. 입하고 막 털어. 그래서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내가 할머니들 얘기하다가 할머니들이 내 인생을 들은 거야. 인생을. 대박. 너무 불쌍해. 할아버지들이 막 젊었을 때 진짜 바람 피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진짜 할머니 막 눈물 흘리면서 같이 점심 먹고 할머니가 점심 넘어오면서 눈물 막 흘리면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할머니 이러실 거 없다고 지금 늦지 않았다. 갈랐으면 반띵 가능하다. 반띵. 그래서 내가 동네 우리 2명 황혼위원 시켜줬어요. 실화야. 2명을 내가 진짜 보내드렸어. 할머니 너무 좋아했는데 할머니들 그때 나한테 이제 상담을 했단 말이야. 야, 나 이혼하지 말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재산을 뭐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 원래부터 임자 거였어요. 임자. 재산 분할로 가자고 막 자꾸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죠. 할머니 위자료로 받으셔야 돼. 위자료. 그렇죠? 할머니 입장에서 위자료를 받아야지 취득가액이 10억이죠. 할배는 더 나쁜 새끼였죠. 이 과정에서도 지가 양도세를 안 내려고 그렇잖아. 양도세 안 내려고 지금 재산 분할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라는 이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 세금을 낼 거냐의 결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분은 위자료로, 그렇죠? 줄 사람은 재산 분할. 이게 기본 원칙이야. 자, 암기합니다. 암기. 그래서 받을 사람 무조건 위자료, 줄 사람은 재산 분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자료로 토지를 주면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 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이면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럼 양도까지 배웠고요. 쉬었다 비과세 가겠습니다. 비과세.